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영표 회장님께서 주적으로 질문해 주실 거고 제가 옆에서 파고드는 질문을 몇 가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글을 듣고 계시다가 아까 전에 강연 때 질문하지 못하셨던 것에 아니면 더 궁금한 생기시면 플로어 질문을 받을 때 함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그 김예순 연구관님 왜 우리 연구직은 연구사 연구관 두 단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이라고 호칭을 부르긴 하지만 그냥 그냥 연구관님이라고 하면 그냥 부족합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벌써 22년이나 강사를 2번이시나 또 모시신 대통령만 해도 대통령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따지고 보면 네, 5분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국가기관 내에서의 기록관리, 기록보존의 어떤 의미에서는 산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우리처럼 기록연구직은 아니시죠.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 학예연구직으로 아무튼 연구직으로 들어가신 어떻게 보면 첫 주자시기도 하고 지금 국가기록원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중에서는 연구직 중에 제일 높은 지위까지 가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 이런 ICA 총회 문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면 국가기록원 원장도 한번 노력을 하시는가요? 어떤 건가요? 그건 아마 하늘의 뜻가 아니지 않을까 하셔요. 하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사실은 하느님밖에 믿을 게 없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2년이나 되시고 또 막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아마 우리 기록관리 바닥에서 굵직한 일도 다 김예순 연구관의 설계를 통해서 입안이 되고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 기록학을 하는 많은 대중들하고는 접촉하실 기회가 별로 없으셨는데 어떻게 비춰지고 본인이 어떻게 우리 기록하시는 분들에게 비춰진다고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마 잘 모를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가까이 지내고 싶고 이제 이 전문가 협회에 저는 이제 회원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표준협력과장을 가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기록원에 등록된 학회 단체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어느 단체는 안 들고 이게 좀 모양이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기록원에 있는 전문직들하고 밖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 학회 교수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 윈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일이라든지 제가 런던에 있을 때 블로그도 만든 걸 했었는데 ICA 총회 계기로 해서 다시 제 블로그를 활성화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뷰이 저 같은 사람은 젊은 분들 중에서 해보자 다들 어려워하고 어느 부분이 이렇게 어려우실까요, 여러분? 제가 부드러운 남자인데 왜 그러세요? 아까 대학교 때 보시면 박 한편에 삽하고 폼을 두고 앉아서 역사학을 할 것이냐, 국문학을 할 것이냐, 영문학은 아니고 국문학을 할 것이냐, 역사학을 할 것이냐 고민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은 다 우리도 자라면서 다들 저마다 다 그런 고민의 시간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우리 젊은 기록학 하시는 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좀 지켜보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느낀 거예요. 기록관리도 일정한 기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와서 기록관리가 약간 좀 이렇게 국가의 대통령부터 좀 관심 이런 게 좀 강도가 약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록 관리는 진화하는 과정이 있고 민간 영역까지 계속해서 확대돼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함께 극복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그렇게 같이 네.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정현 선생님 한번. 저는 그 김재순 선생님의 그 블로그를 여러 번 들어봤었는데요. 거기에 그 나오는 사자성어인가요? 그게 뭐였죠? 네. 왜 그런 것 슬로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앞에 내보셨는지. 우선 제가 그 기록원에 들어와서 법제전 때도 제 혼신의 노력을 했지만 저 나라기록관 건축은 정말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 했어요. 그때 그 개관식 때 모셨던 그 이제 VIP를 이명박 대통령 첫 그 공식 행사였는데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는데 미국 출장 때문에 안 돼가지고 총리를 모셨는데 한성수 총리님이 그때 이제 대통령부터 모든 분들의 이제 관심을 끌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 한지 500년간 한지를 그 휘호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다 드렸어요. 써 달라고.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은 실사구시,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무신분립,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 인류 국가의 초석, 이렇게 한승수 총리가 춘추필법 이렇게 써오셨더라고요. 그 말이 저한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왕조까지 춘추필법, 정말 역사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인데 딱 가슴에 와 닿아서 그렇다. 춘추필법, 이게 바로 우리 아키비스트들이 이게 정말 종지로 삼아야 될 철학이 아니냐. 그래서 춘추필법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그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직 홈페이지에 기관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거나 연구보고서를 본다거나 거기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자료들이 은근 블로그에 많더라고요. 저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선생님이 굉장히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고 뭔가 뜻깊어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 아까 봤던 그 사진처럼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 일을 하실 것 같으신지, 또 자녀분들한테 이거 되게 좋은 일이다,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실패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화공인데, 화학공학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물 내용을 하지만 아들아들은 기록물 보존과학, 이 분야도 블루오션이다, 좀 해보지 않을래 했더니 자기 포부하고 맞지 않다고, 자기는 생명공학 그쪽 한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기록원에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밤늦게 많이 들어가서 날을 밤도 새고, 그래가지고 둘째를 안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년 터울로 이제 늦둥이를 뒀는데, 늦둥이가 그래요. 아빠는 다 좋은데, 다 좋다. 근데 밤에 너무 늦게 오고, 가끔 일요일도 나가고, 그래서 아빠 하는 일이 싫어. 그래서 우리 딸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키비스트가 하나의 그 직업으로서 정말 좋은 직업이다. 역사의 파수꾼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참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가 이제 가장 좀 처음에 기록원 들어와서 미국 멜랜 출입되는 나라 투어를 가보니까 퇴근 무렵이 됐는데 아키비스트들이 다 체육복 입고 그 주변도 공원이거든요. 그렇게 조깅도 하고 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나라 기록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이고 건물 이렇게 건축 단가도 제일 센 그런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직장인데 우리 자식들한테 대해서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로 조금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찾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분당선이 이제 그 도로공사 쪽으로 환기구만 되는데 실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정류소를 만들도록. 근데 유동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우선은 환기구만 만든다. 나중에 청이되고 뭐 해서 하면은 그거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국가기록처도 하나. 사실 국가기록원이나 정부기록부에서부터 사실 이렇게 연구직이나 우리 저희 같은 전문직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관리직들이 더 숫자로도 그렇고 또 책임 있는 자리도 대체로 이렇게 일반 행정관리직들이 많이 차지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이 조금 어떤 전문적인 성격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좀 관료 기관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그런 이미지랄까요? 그런 것을 많이 탈각을 시켜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의 기록관리 정책이나 이런 국민에 대한 서비스나 직접 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치를 창조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기구를 좀 거듭나기를 이제 우리 모두 다 이제 기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저희 스스로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쉬운 점, 못한 일이 한계가 제가 이제 사무관리 규정에서 출발해서 99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됐는데 아직도 실제 기록관이나 기록에 원에 사는 일들이 그 당시의 그 기능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사무관리 규정 때 주로 증빙관계 위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고 그래서 기록물 이관 시기도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라이프 사이클이 처리과에서 그 업무가 진행 중에 있을 때 끝났으나 그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아직도 뭔가 증빙할 때 끝나면 이제 연구는 아카이브로 하고 이론은 배웠지만 실제 현재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이관 시기가 10년이지 않습니까? 기록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공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공개율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비공개를 업무 속성상 100% 그렇게 10년 만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관 시기가 10년이 있고 또 이관 대상도 30년 준연구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오면 연구를 할지라도 아직 준연구이 안 끝난 경우가 많고 또 준연구 30년까지 오게 되면 그 기록관에서는 기록관 단계의 업무를 하기가 안 되는 거죠. 빨리 가버리니까. 그리고 기록원에서는 준현용 단계가 안 끝나기 때문에 준현용 단계의 공개 재분류, 행정참고 서비스, 기타 등등을 해줘야 되고 폐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카이브. 그러니까 이게 아직 기록관과 기록원이 명확하게 기록관은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기록원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그걸 위해서 업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게 없이 과거의 행정 조직처럼 편제된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 행정 조직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칼자를 치고 전문적인 일들은 그야말로 그냥 밑에서 파편화돼서 일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각급 기관의 기록 연구자도 배치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록관 그러면은 기록관에서는 기관 단계를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기능이 돼야 된다라고 법에 딱 명시를 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제 평가도 하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우리 기록원도 이제 아카이브의 일은 이런 것이다.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지적통제 업무 영역, 그 다음에 고용관리 영역, 서비스 영역, 그리고 행정지원 영역
이렇게 업무가 돼야 되고 그것을 법으로 직제 발행하고 그럴 때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가 이게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 이거를 우리 학계하고 기록원이 그게 바로 우리 기록관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그냥 그런 자격 없이 기록원한테 전문적인 뭔가를 해보시오. 구조가 안 돼 있는데 그거는 기록원 독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학계랑 함께 각 기관에서 기록관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투명행정이고 그 기능의 정상화입니다. 합의를 만들고 기록원은 기록원도 만들고 그거를 법으로 해서 이관 시기 10년 안에야 이제는 적어도 중요한 단계까지는 그 사고 이관되고 이렇게 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점이 이제 왔다. 그거를 ICA 총회를 계기로 해서 전략분과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지난 2주에 걸쳐서 제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 쭉 토론하는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렇다. 이제는 그렇게 가자. 그거를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하나의 이제 확정을 해서 법도 개정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좀 공감되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조직 위의 전략들과 그러니까 그 ICA 총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때 국가기록 혁신위원회처럼 국가기록 관리 체제의 어떤 질적 제고랄까요? 또 한 번의 도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법적인 근간을 조금 손보는 모습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이관 체계라든가 각각의 기록관 아카이브스 기능이라든가 이거를 좀 크게 한번 정상화라고 표현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손대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직 위의 분과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조금 제 상식선에서 조금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총회를 위한 어떤 그런 분과가 아니라 국가체제 전반을 그리고 이런 ICA 총회라는 게 우리 국가체제 전반을 한번 탈바꿈하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떻게 뭐 나쁘게 생각하면 이제 국제 행사 하나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복잡한 모든 걸 다 건드리려고 그래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도 조금 뭐랄까 너무 좀 자제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조직위원회만 이게 보이니까 거기서 다 하는 것처럼 되는데 조직위원회 전략분과에서는 이제 적어도 기록관리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돼야 되니까 ICA 총회는 대충 이런 행사 내용으로 구성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겠다. 그리고 그걸 거치면서 적어도 어떤 정도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주면 좋겠다. 정도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 조직위원회하고 관계해가지고 그 ICA 총회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 현재 그 반영된 예산만 38억이고 더 추가해 한 50억이 정부 예산만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예산을 이제 민간 기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사후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자들은 기록원에서 파견된 공무원 신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성상. 그래서 ICA 총회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하되 중요 방침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기록관리의 큰 방향하고 관계에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방침에 대해서는 장관관리도 수시로 이렇게 정책조율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또 한편 ICA 행사 내용이 기록관리의 큰 정책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식 심의기구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ICA 조직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어떤 행사 내용을 담고 그 정책 방향이 이런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도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쪽에 정부 조직이 있고 조직위원회가 민간기구가 있고 법적 심의기구가 있고 그래서 이 3자를
저 가운데 있는 사무국장이 잘 리드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법 개정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책 전문위원 이분들이 많이 또 롤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 내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끌고 갈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그 IC 총회가 끝나면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또 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어쨌든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 그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 기록관리를 위한 열정 때문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다른 기회가 또 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뭐. 아니, 왜냐하면, 제일 먼저 앞서가는 선배단님께서 다 해버리시면, 다음 사람들은 또 할 게 없으니까. 그 과거에 참여정부 때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국가기록원의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밖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관심 가질 때 이참에 모든 거 다 해보자. 이런 기회가 또 오겠냐. 그랬던 거,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듣곤 했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여러 가지 변화, 예를 들자면 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 원도 되고, 정원이 한 120명 남짓하는 게 한 3배 규모로 늘어나고, 각급 기관에 기록관이 만들어지면서 전문 요원들이 배치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성장은 굉장히 많았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실질적인 그 내용면에서는 사무관리 부시험 때부터 해서 근자의 일기까지 대충 한 10몇 년 기간 동안에 아주 질적인 변화까지 있었다라고 보면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그런 냉정한 평가셨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과연 ICA 총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계기,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외형적으로 새로운 틀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또 그게 다일까? 좀 더 길게 보면 어떨까? 좀 천천히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약간 그 각급 기관 기록관 보면 좀 약간 위기적 상황도 있다. 이제 그 기록 연구직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법이 상당히 기록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기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공개 재분류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 재분류. 그것도 준현형 단계의 실질적인 그 공개 책임은 처리과 장한테 있습니다. 그거를 기록관에다가 해놓으니까 그냥 기관에서 다 기록연구사한테 밀어놓으니까 다른 본래의 일을 이렇게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관리 시스템만 해도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매년 이관이 그 전자료 이관은 되지만 참고하려면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삭제 안 하고 다 해버리고, 10년 만에 30년 이상은 이관되니까 기록관리 시스템은 거의 제일 기능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방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스템을 깔아놓고 또 전문력을 배치해 놨는데 너희들의 존재 의의는 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방대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해 놨으면 그것이 갖는 순기능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존재감을 찾고 서비스하고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현실이 그렇게 스스로 그냥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상황 논리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 또 그 기록연구직들도 이제는 혼자 갖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전행정부 모든 기관에서 한두 사람 배치돼가지고 그 전 기관의 그 산하 기관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랬거든요. 제가 과거에 법 제정할 때 자료관, 그때는 자료관이었는데 그것도 삭제시키려고 무지 투쟁해가지고 한년 그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때 저는 속셈이 한 번 기록관리 기능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벨트가 걸리는 순간 이거는 그 인원을 더 확충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확대 개편되는 것은
그는 당연한 논리다. 이제 그 시점이 이제다. 지금이 이제 그 시점에 와 있고, 지금 기록연구직들도 이미 5년, 6년이 다 넘어가서 승진할 시점이 돼 있고, 일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래서 ICA 총회라고 하는 이제 2016년이지만 이 상황이 기록관을 정상화해야 되는, 그래서 뭔가 정상화되도록 스스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제 욕심이 그냥 그 상황이 안 됐는데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지금 인식이 그렇다,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다른 그 국가기록원 내에 다른 학예직이나 뭐 이런 전문직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들 그 가슴으로 그 기록원에 있는 전문직들이 그 행정 환경이, 그러니까 이 기록원 조직이 원장이 있고 산부가 있고 19개 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하시는 과장들이 와 있고 과마다 성과를 챙기고, 그러니까 행정과장들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에 좀 휘둘리는 감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되자는 이런 바람이 있지만 지금까지 잘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끼고, 그러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젊음을 기록원에 근무하면서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될 때 자기의 삶의 의의를 찾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록원 사람들이 저와 같은 그런 어떤 정서와 입장에 아마 벗어난 사람들은, 저 입장에 반대하는, 그냥 대충 살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55%. 근데 이제 저는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기관에 있는 연구사들을 좀 많이 만나보는 편인데, 그 연구사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에서 너무 많은 피로감을 느끼다 보니까 SOS를 이제 기록원에 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달라서 있겠지만 종종 그런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때에는 선생님께서 좀 연구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나 좀 또 오해를 풀고 싶다거나 혹시 그러신 건 없으신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법 체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그 독재적 성격이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 법 제재 할 때도 워낙 각급 기관이 열악하니까 가급적 빨리빨리 기록을 이관하도록, 그리고 막 등록하고 생산 목록 이관하고 뭐라고 막 좀 그 임상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행 구조가 기록관이 아주 정상화된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이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년 수집 우리 기록관리부에서는 약 20만 건이 수집 목표라는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에 많은 기록물을 이관하라고 그러고, 각 기관에서는 준운영 단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관량이 없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행 체제에서 시행령에 많은 의무사항이 있고 그거를 평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제도적 틀이 국가기록원에 약 320여 명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기관에 이 많은 라이프 사이클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을 상호 윈윈이 되도록 하는 체제가 돼 있다면 그런 갈등 요소가 없는데, 지금은 그게 구조적인 게 있다. 그 부분을 일단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작년에 이제 평가 그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그냥 그 형식적인 평가가 되다 보니까 답을 다 달아놓고 S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평가를 위한 평가의 성격이 많아서 이제는 기본이 됐느냐, 기록관이 기록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됐느냐, 기록관 설치든 기타 등등 하고, 우리가 정말 기록원과 기록관이 함께 풀어야 될 전직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관리, 부기록물, 정리,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모델을 가자, 그리고 하자,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우수 사례를 보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평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보자 라고 했더니 각 기관에서 왜 기존에는 이렇게 가자 해놓고 다르게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받았던 S 부분들이 또 변동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게 불신이 이제 그게 밑에 깔려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갈등도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록 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록관 단계 정상화 돼야 되고 우리 아카이브로 돼야 되고 그 방향 가야죠. 그 부분에 대한 좀 약간의 갈등들은 상호 커뮤니케이션해서 좀 연착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까 합니다. 각 기록관에 계신 기록연구사들하고 국가기록원의 담당 파트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같이 어울리거나 뭐 이쪽 사전 저쪽 사전을 서로 같이 공유하거나 그럴 기회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서로 이해하는 폭들이 좀 좁아지는 거 아닌가 해서. 맞습니다. 예. 아주 잘 지적하셨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록원 사람들은 일단 기록원 그 환경에 적응하고 뭔가 어떤 그 일을 해보려고 그쪽에 이렇게 치중했고 각급 기관 기록 연구직들도 어쨌든 기관에 적응하려다 보고 제도도 틀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갈등들이 싹 떴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됐고 근데 어쨌든 양자는 윈윈해야 된단 말이죠. 같은 이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돌파구를 열어가기 위해서 저희 과가 표준협력과인데 그 표준 있지 않습니까? 표준을 우선은 그 이관 시기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관 기관 유형별 대표자하고 우리 기록원 업무 영역 시스템 뭐 제도 영역별 대표하고 TF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법 제정일에 지금까지 성과와 한계 뭐가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이냐 일단 따져보고 저는 가장 먼저 라이프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기록관 기능과 기록원 기능 이 제도적인 이게 10년 만에 이관되는 건 근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30년 준연구 연구까지 10년 만에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기록관이 잘 되고 아카이브가 잘 되도록 좀 시기를 다시 좀 제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대로 기록화되기 위한 분리책이 있지 않습니까? 보존기간 적용. 그 다음에 기록관의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록관이 준효능 관계까지 존재감을 제대로 그 작동을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고 그런 기초하에서 연구보존 대상이 외국처럼 딱 사전평가해서 실레팅해서 시리즈 해가지고 딱 오면 바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런 체제로 좀 가보자. 이게 윈윈이지 않느냐. 이 TF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TF를 이제 작동시키면서 이 TF의 활동을 이제 분기별로 좀 정리해가지고 논문화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기록원에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창이죠. 기록관의 현재 업무에서 이런 방안, 기록원에서 수집 업무에서 방안들이 함께 토론되고 해답을 찾고 그래서 기록관과 기록원에서는 그런 좀 토론의 공간을 만들고 이 속에서 이제 학계하고 같이 함께 토론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은 기록 학회하고 또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학술화 논문화해야 되거든 거기 학술지 올리고 이런 좀 공간을 만들었으면 그래서 제 구상은 우선은 소통부터 좀 하고 그걸 TF로 한번 풀고 그거를 이제 ICA 총회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ICA 총회 얘기 돌았으니까 뭐죠 주제가 하모니 앤 디퍼런스. 그 주제는 그 ICA 총회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하면서 이런 주제로 하겠다 신청하는 ICA에서 ICA에서 그 ICA의 그 피컴이라고 있습니다. 학술 프로그램 위원회. 거기서 이제 ICA 큰 조직의 가장 핵심 이 피컴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그 스위스 베른에서 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보고 야 이건 우리 한국이 딱 맞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겠지. 그냥 뭐 유치한다는 의미겠죠. 우선은. 그러나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면 아직까지 우리 기록관리 영역에서 정말 프렌드십이든
뭐 가파넌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는 못해온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삼아서 그런 관계들을 재설정하고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좀 화제를 돌려서 좀 쉬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문학을 하고 싶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소설 쓰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시를 쓰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무슨 시나리오 작가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으셨던 건가요? 실은 제가 그 소설가가 되려고 했었어요. 소설가가. 마지막 작품. 아니 원래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어쨌든 그 로미오와 줄리엣, 기타 뭐 셰익스피어 뭐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영감을 많이 주신 분이 한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도연명의 뭐 이런 거 뭐 기타 등등을 하여튼 그 저 고숙인데 그 전라도의 유명한 한학자시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 그 유명한 작품들 막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학이 뭐냐 이게 정말 그 인류가 정말 그 지고한 가치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참 자연스럽게 감동을 주고 그 세상을 순화시키는 정말 해볼 만한 그런 것이 이제 문인이다. 그래서 정말 좋다. 근데 우리 아버지나 시골 분들은 권력에 시달림을 당하니까 공부 잘한 다음에는 판검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활 많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 죄인 취급하고 인생이 참 고달플 것 같고 그것보다는 좀 낭만적으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소설가였거든요. 그걸 못했는데.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아까 문화창조, 가치창조, 아카이브스의 기능, 또 소장하게 되는 기록들의 뭐 컨텐츠를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서비스하고 사실 아카이브스에 있는 자료들이 기록들이 활용되어지는 영역들은 굉장히 많은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문학 영역이라든지 기타 문화 전반도 다 해당될 것 같아서 요즘은 뭐 국가기록원에 아까 4.19 관계 4.19가 아니라 제주 4.3 관련 자료 그 추미애 의원과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것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거기 있는 이제 판결문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물론 그 기록 자체는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록이지만 그 내용들이 있다 보면 그게 4.3을 배경으로 한 어떤 역사적인 문학이라든가 영화, 연극 뭐 이런 영역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IC 총회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작게라도 사물놀이 너무 이렇게 직원들이 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여러분 그런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아주 근현대사의 아주 뼈아픈 시기에 그 극적인 내용들 자료를 이런 문화 영역과 결합을 해서 작은 어떤 연극을 만든다거나 민족 문인 하대 밤 이런 게 좀 유치가 된다거나 메인 행사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 주변 뭐 그런 주간이나 한 달 이런 걸 좀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봐도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구상했던 문화 창조, 새로운 가치 창조의 아카이브스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해보고 있다는 것을 국가기록원에 소장하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런 기획도 좀 어떻게 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동감이에요. 네. 지금 방향 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의 전시회는 그 백화제 방식으로 실록도 있고 의계도 있고 이렇게 쫙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번 전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록 그러면 실록에 이제 뭐 개요는 있겠지만 세종실록 해가지고 세종실록의 전체 구성이 어떻고 당시의 팩트 대비 정말 실록이 얼마만큼의 당시의 상황의 사실들이 풍부하게 돼 있느냐. 그래서 이 기록의 기능이 당시의 삶 그리고 그걸 통해 현재 드라마 다양한 기록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록 하면은 정말 특정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스토리텔링으로 그 다음에 의계 그것도 그냥 이런 게 이게 아니고 그 가장 대표적인 원행을 뭐 정리의계 있지 않습니까? 정규 판이라는 주제 그거 보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것, 의복에 관한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실제 그 의계의 그 전체 스토리텔링을 디스플레이하고 거기서 음식 이 부분이 바로 이 음식이다.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이 옷이 이 옷입니다. 그리고 이 무용이 저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의 이 사실이 현재에 재현되고 그걸 기록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기록문화 전시관은 바로 이제 전통시대 실록과 의계, 그다음에 현대사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었던 재판 기록이라든지 뭐 이 부분들을 여러 이게 아니고 특정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그 기록 문화 전시에서는 정치가의 기록, 그 다음에 그 기업 CEO의 기록,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의 기록, 체육과의 기록, 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각 그 민간 영역의 그 부문별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정주영 창업의 기록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떤데 이렇습니다. 이게 꼭 있어줘야 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외국도 함께 참여해서 그 부분을 이번 그 ICA 그 집행이사에 가가지고 그 지역 지부 의장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앞으로 ICA에서 모든 나라가 정부에서 매년 그 글로벌 그 경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하는데 이거를 에드버커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왜 필요하냐, 그거를 각 나라까지 참여해가지고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이 기록이 자기 나라 홍보도 되고 좋겠으면 했더니 지역지부 의장들이 아주 그래서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드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이번 10월에 지로나 회의에서 이제 보고를 하실 분들을 상의를 드리겠다 했더니 아주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 파일을 보내오시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하고 디자인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나중에 원본만 들고 오십시오. 돈도 들지도 않고 해놓으면은 한국 예산으로 ICA 홈페이지에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자기들은 뭐 손해볼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판을 만들어 놓으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실록과 의계, 그 다음에 우리 문화, 그것이 세계 모든 아티비스트들과 그 같은 그 전문가들이 쉽게 이해하는. 그러니까 ICA의 그 학술 발표 논문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한 20편 정도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논문 읽어보는 사람들이 그 발표장이나 그 사람들 읽어볼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 전시 자료로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대단할 겁니다. 뭐 끝으로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도 국가기록원에 같이 근무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 영역에 와서 대학에 있게 되고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고. 이제 저희 민간 영역은 이렇게 조직화된 아카이브스 운영 이런 것도 많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회 활동 속에서 또는 시민 활동, 시민 운동, 또는 뭐 마을 차원에서 뭐 아주 다양한 또 다양한 그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기록과 기록 도전 또 그걸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역들과 이제 국가 사이드하고 공공 사이드하고 같이 협력하는 과제들을 아직까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하시는 이른바 액티브 아티비스트, 그러니까 활동가적인, 운동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기록 관리와 기록 보존의 역할을 하시려는 분들이 공공 분야의 다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는 이럴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도 어떤 이렇게 조직화된 영역들, 그러니까 뭐 학회, 협회, 뭐 이렇게 그 조직화된 영역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이런 활동적인 민간의 다양한 이런 아카이브 운동과 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전망은 뭐 어느 전망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영국 TNA 디지털 컬렉션 그 담당자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장이거든요. 기록물을 가져오면 그거를 마이크로필름 찍고 뭐 해서 그거를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가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생산 라인이 다르더라고요. 생산 라인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기록원만이 아니라 그 마을 단위 또는 면 단위, 분 단위, 또 기업체, 병원, 뭐 문중 하는 데서 우리의 그 민족 전체의 국가 구성원 전체의 지식 역량, 역사 역량을 높이는 그거를 기록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추동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물질적 기반 근거가 현재는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박물관이나 도서관도 세계총회를 2004년, 2006년에 각각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끼고 진흥법을 만들었다. 그때. 그래서 우리도 그 정부의 일정 예산을 그 수조 원 되는 그 중에 영년 몇 프로 정도라도 그 부분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 컨텐츠를 지식 역량 역사의 모범 모델을 베스트 프랙티스 만드는 거죠. 하다 보면은 그거 정말 할만하네. 그러니까 지금 각 기록관에 어느 특정 기록관을 잡아가지고 그 기관의 역대 그 기관장의 그 사진과 업적 기록된 컨텐츠 만들고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거 만들고 그 기관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법제 기타 등그 기록들을 모두 컨텐츠를 만들어서 기록관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신청하면 그 기관 내에서 기록용사 최우선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진흥법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 투입하자 해서 만들어요. 민간 아카이브 몇 개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틀 이거를 정말 이번에 꼭 좀 해야 되겠다. 교육을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좀 됐지만 지방. 그래서 이번에 같이 국회에 제가 누가 제일 우리 만만한 국회의원입니까? 손잡을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해서 그래서 잘 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우리 대학 중에서 시골 대학들 보면 사학과 문헌정보가 많이 있는데 현대의 그 이 기록 관리 영역을 활성화하면 그것이 약간의 투자지만은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바로 그것이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이고 진흥법 제정이고 그렇게 하면은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국회에 가서 아마 의미 있게 설명을 드리면 국회의원 중에 아마 틀림없이 손들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진짜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니면 뭐 김익환 선생님 국회의원 빠지시면 혹시 여기 플로어에 앉아 계시면서 오랜 시간 앉아 계셔서 좀 뭐 불편도 하실 텐데 뭐 한두 분이라도 뭐 질문을 좀 요거 한번 꼭 여쭙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뭐 질문 주시죠. 우리 대학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뭐 하나씩 질문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영재 선생님이나 뭐 대학원 선생님 대학원 선생님 준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기록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본의 아니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기록원이랑 했던 행정기관 기록 연구사들이랑 좀 마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제도적인 문제로 풀 거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동의를 하면서도 또 그거 이외에 또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중앙행정 지자체에 있다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옮겼는데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경제기록관리과 담당자를 만나본 게 이관할 때 딱 한 번 만나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TF나 회의 같은 게 있는데 근데 뭐 사정을 붙이자면 이제 국가기록 과장님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록관리 선배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항상 그런 평가 회의 같은 데 가면 의견을 듣겠다고 가면 항상 의견을 얘기하면 그건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런 과정이 이제 뭐 6년, 7년 계속 되다 보니까
서로 신뢰를 잃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기록 관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진출하는 영역은 아카이브에 있는 기록 연구사가 아니라 저희 같은 레코드 센터에 있는 기록관에 있는 기록 연구사,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 저희도 거긴데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록 관리 영역에서 좀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브리셀에 가서 ICA를 총회를 가지 않는데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인데도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외국에는 아키비스트라는 사람이 다 아카이브에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경제를 다루는 단체에 속해 있는 기록관리 전문가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얘가 경제부처에 속해 있는 기록하는 애가 아니라 당연히 뭐 파이낸셜 아카이브에 있는 아키비스트구나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이번에 ICA 총회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도 이제 뭐 기록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기록원 연구사나 저희나 같은 기록관리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아카이브가 주도하고 아카이브에 있는 아키비스트가 주도하는 이 판에서 레코드 센터 기록관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좀 불분명한 것 같고 우리는 도대체 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ICA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좀 그런 소외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중앙정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나 공공기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을 때 농담 반 진담을 삼아 얘기하는 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있잖아요. 국가기록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지자체에 있는 연구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뭐 물어봐도 지자체는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금 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진흥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기관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버려져 있는 지자체 연구사들이 소외감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ICA 총회를 통해서 국가기록관리 전반을 진흥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전 현상이라고 좀 보는데 이 기록관에 있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에게 좀 자긍심을 주고 이 기록관리 전체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는 말씀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에 ICA 파리에서 집행이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기조가 과거에 관행이 주로 비형용 단계 위주로 해가다. 근데 이제는 디지털 정보 사회로 가고 있고 생산 단계부터 특히 1차 고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록 관리가 BRM 분류체계 있지 않습니까? 저희과 공통, 기관 공통, 고유기능. 그럼 거기에서 분류체계가 제도, 모든 고유기능도 국단위로 정책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연구보존 대상은 어떤 단계가 있다. 이 부분들이 그 단계부터 안 되면 기록원은 사상부각이거든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각급 기관 기록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을 이용하지 않고는 기록원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 ICA에도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 분과조직도 기록관 위원들 대표를 넣고 거기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는 이랬는데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기록 연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그 부분이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연구되고 정리가 안 되면 기록원은 사상부가입니다. 이 기록원에 지금까지 좀 대신해서 좀 안타까운 점 말씀드리면 어쨌든 행정조직과대 속에서 이관을 채워야 되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소홀히 한 것 같고 정말 그 사람이 아키비스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기관의 기록관 연구사하고 긴밀하게 그 기능을 분석하고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이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각급 기관 기록관이 정상화되도록 하는데 기록원에서는 정책의 기본 초점을 윈윈으로 정상화에 두고 그렇게 가야 된다. 제가 기록원에 있는 한 또 정책부에 있는 한 계속해서 그 방향을 제가 추구합니다. 저는 노동자에서 하느라고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열정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 뭐 동감 가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한편으로 좀 답답했던 거는 그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공허하게 들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각급 공공기관의 기록연구사들이 이렇게 되도록. 근데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이제 대담 중에서도 나왔지만 관료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기록원 그리고 각급 기관의 공공연구사들의 모습들이 아닐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 공허하게 가장 들렸던 이유가 그것을 IC 총회, 어떤 법률 제도, 기록문화 단지 이러한 걸로 이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연구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소통이 필요하다면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통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 또 다른 재원,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그걸 학술 발표를 하고 이거는 아닌 문제인 것 같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 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국가기록원 내부에서는 1년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든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연구사들의 업무가 국가기록원으로 들어오는 유수되는 기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할당된 기관을 관리하는 관리자, 할당된 기관에서 일하는 기록 연구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즉 행정관리자로서 될 수밖에 없는 국가기록원의 한 일,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다 개별화된 인원들이 하나둘씩 젖어들어 가고 이제는 그런 모습을 깨어나고 싶지만 깨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젖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많은 이제 후배들, 중앙부처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연구사들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후배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배우고 그리고 서로 뭐 불신에 의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고 싶지 않던 내가 불만을 터뜨렸던 모습에 다시 동화되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이고 국가기록원이 좀 더 관심 있게 아니 좀 스스로 반성하고 깨나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아까도 저는 그 단적인 표현이 수집 목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집이 예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수집 목표를 설정을 하고 수집 목표에 따라서 기록을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정이 저는 그 단어 선택 자체가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있었던 과거사 각급 공공기관에게 하달을 해서 과거사 기록들을 다 조사를 해서 국가기록원 이관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획일적인 명령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 근데 이거는 더 이상 구조적인 것이라는 표현이 좀 쓰기가 싫은 게 구조적이다라는 문제로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아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저 요단강 건너의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나 욕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게 바로 이제 관료와의 가장 큰 병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말씀 중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소통해야 된다, 합심을 해야 된다, 윈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그것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작은 목표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거시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것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좀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다 개인의 책임, 그 국가기록원 담당 연구소의 책임, 해당되는 각급 공공기관 연구소의 책임으로 돌려진 것이 아닌가. 지금 뭐 단적인 예 하나만 좀 들자면 1년에 한 번 이상을 만나고 싶어도 2, 3년이면 국가기록원 내에서는 수면부집 되지 않습니까? 사회기록관리가 있다가 경제기록관리가 가고 그러면 각급 공공기관에서 5, 6년 차 된 사람들은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바뀌어가고 2, 3년에 바뀌어서 이 사람은 전혀 딴소리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근거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근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해도 아까 이찬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말 연초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TF팀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해도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예, 바로 여기서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이 기록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를 관리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관리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이런 데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가기록에 있는 연구사들의 문제로 하기가 싫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기록원 내부에서 돌아가는 조직의 운영 논리 자체가 이미 그런 식으로 정립돼서 전파돼서 내재화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의 단계는 그런 내재화된 단계를 다시 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갈림길이지 않을까. ICA 총회라는 계기는 2016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지금 말씀하신 목표들을 2016년에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모든 크고 작은 아젠다들에 다 공감을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안 될 거야. 국가기록원 연구사들만 논하겠구나. 죽어나겠구나. 아까 이청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그 이외의 사람들은 배제가 아니라 뭐를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바다 기록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작은 불꽃 하나는 다들 갖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꺼트려 놓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것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IC총회에 대해서 기대도 할 것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도 생각할 것이고 하지만 지금 오늘 해주신 되게 장밋빛의 이러한 얘기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그리고 이제 민간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좀 앞에 얘기가 너무 길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좀 무리하고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하셨던 그 구상은 저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로 모으지 말고 다 껴안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 그리고 공정한 기회, 공정한 장 이런 것들만 좀 해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100억이 떨어지면 뭐하고 법이 알무리 강제적이고 책임처벌 규정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민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이 된 거 아니거든요. 그거랑 상관없이 민간들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서포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 서포트 해주신다고 해도 아마 잘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일부 관변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그만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를 지나면서 더 심각해지겠죠. 예. 그것을 하나의 단지로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작은 그리고 더 다양한 기록관들이 알아서 쉽게 깨어나서 쉽게 죽지 않도록 땅을 오히려 잘 골라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의 정책 방향의 변화에는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록 관리의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두 가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그런데 지금은 집행기관으로서의 어떤 행정조직 운영 논리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외형적인 서고, 그런 것들, ICA 총회 유치 이런 것들 그리고 성과주의적인, 실적주의적인 그리고 속도전적인 이런 것들이 좀 더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 오히려 민간이나 공공의 작은 기록관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기록 연구사들이 일할 수 있는 토양은 어떻게 우리가 잘 대항을 해야 되나 라는 정책적인 것으로 초점이 좀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오히려 ICA 총회에서도 우리나라 전자기록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러한 황망한 토양에서 이러한 토질로 잘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기록관리 선진국이건 또는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기록관리 후진국들이건 오히려 더 좀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좀 일관님과 다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부탁 말씀 잘해주세요. 굉장히 비판적인. 사실은 오늘 토론회도 참 좋은 케이스인데 오늘 이제 대체로 프로그램 성격상 이제 ICA 총회를 준비하고 계신
김수명 관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조금 더 귀담아 듣는 쪽에 비중이 가있다 보니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주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간략하게라도 다른 기회에 보여줄 토론을 우리 하시죠. 기록원에 이제 제가 92년에 들어와서 연구직으로서는 가장 이제 좀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 있는 그 시쳇마을 대빵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부끄러운 그 고백이 이명박 정부 때 대과 체제가 되면서 마치 쓰나미처럼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 쫙 몰려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쭉 그 진화하는 이 실제 주체로서 일해왔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파편화되고 그러면서 그 기록 관리가 좀 계속 진화해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이제 관리형 위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기록 관리 체계 자체를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아카이브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면 당연히 그 부처 담당하는 기록연구사는 해당 부처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을 맺고 지적 통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집행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기록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치 풀뿌리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그걸 풀로 이게 모든 나라도 다 중앙 아카이브에서 DB를 통합해서 거기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풀뿌리처럼 그 부분도 자양분을 공급해주고 한편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정책과 제도를 올바르게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좀 지금까지 원활히 안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는 저 책임이 큽니다. 제가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역량이 탁월해요. 예산 투쟁이나 조직 투쟁이나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안 되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대해서 주체 역량이 아직 그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좀 안 된 거죠. 갑자기 한 170명 조직이 300 늘어나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들고 그 부분을 기록원에서 스스로 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안 보인다고 하지 마라. 기록원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조직에 다 양심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하지 마라. 추동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기록원에서도 체제 개혁, 기록관리 체계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 말씀 때문에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왜냐면은 기록원에 있는 많은 연구사들이 제 선배이고 후배이고 동기들입니다. 제 동기들도 많이 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다. 이러저런 얘기를 두세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작은 거라도 좀 도모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확산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변화의 계기를 꿈꾸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조직 내에서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무조건 복지부동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개개인의 또는 소모임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힘든 직장이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런 그 문제들을 하나의 큰 계기가 있으면 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ICA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걸로 다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행사고 본연의 업무는 기록원 내부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또 기록관 기능을 잘 만들도록 그 노력이 기본이고 행사는 행사고. 그래요. 오늘 발표하시는 전체를 보면 ICA 총회 행사와 관련된 말씀은 별로 안 하시고 그죠? 뭐
이거 뺀걸 지금 그거 사무들이 맞는 조금만 나머지는 국가 이걸 계기로 이런 국가적인 대상 우리 분야에 이걸 계기로 우리 여객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마음을 다시 모으고 그죠? 다시 어떤 건강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게 당장 눈앞에 완성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사원 계기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차원에서의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가기록원 내지는 김재순 연구관님이 본인의 과제를 설명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우리 각자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어버린 또 낚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두어 시간이 그렇진 않는데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경청도 해주시고 또 관심 있게 질문도 해주시고 또 오늘 들으면서 마음속에 담아둔 것 우리 김재순 연구관님 유명하신다는 블로그에 좀 우리가 올려서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